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러우전과 한국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권을 접촉한 폴 매너포트와 맷 슐렘 둘 다 친트럼프 인사입니다. 이들이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북한군 포로 조작극 한국 조종사가 이미 러우전에 참전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젤렌스키가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을 체포했다. 2명의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 이 사람을 체포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러시아군과 다른 북한군 요원들이 대체로 이제 이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부상당한 이제 북한군이죠. 그리고 얼굴을 불태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을 구해서 안전하게 키예프 쪽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지금까지 북한군 관련돼서 수많은 거짓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번에 이 북한군 포로는 진짜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젤렌스키는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영상도 올렸습니다. 여기 이제 이 포로 이제 갇혀 있는 방이죠. 411호 여기 갇혀 있는데 2명 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이제 북한군 2명.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적 수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특별히 3분짜리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자신들이 생포했다. 그리고 이제 포로들이 이렇게 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인데, 질문을 하는데 절대로 얘네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말을 몰라서 그런가요? 일단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김새는 북한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을 치료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프로토콜에 맞지 않습니다. 일단 영어든 한국어든 러시아 말이든 일단 이들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고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주장만 나옵니다. 그냥 신문하는 모습만 나오죠. 이 포로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내용도 없습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포로를 신문할 때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러시아 측 영상이나 혹은 다른 이제 이 우크라이나 측 영상을 보면은 포로를 잡으면은 특히 국제 용병을 잡으면은 신문을 합니다. 영어로 신문을 하는데 이때 대체로 자신은 어디 출신, 누구누구고 그다음에 미국에 와서 왔다. 직업은 뭐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자들의 이 소위 북한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북한군의 이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북한군 포로 2명을 잡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계속 트윗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이제 이들을 후송하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병적 수첩을 공개합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길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도 이제 이런 거짓 트윗을 많이 올렸지만 이번에는 한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사람 같습니다. 이 한국 사람으로 추행되는 사람도 살아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트윗을 올렸습니다. 리트윗을 올린 거죠. 그런데 다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투바 공화국 출신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병적 기록에. 러시아 군인이죠. 러시아 군인 병적 수첩에 투바 출신이다.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죠. 바로 몽고와 러시아 사이에 있습니다. 이쪽 지역인데 어쨌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군인이죠. 여기 이렇게 이제 러시아어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이들의 신분을 투바 출신으로 세탁했다. 그리고 러시아 이제 병적 수첩을 줬다.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향에 있는, 즉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앱을 이용해서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전화기에 대고 고향에 있는 가족이죠. 가족이 휴대폰을 들고 이 메신저 앱을 통해서 이제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다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의 명백한 증거죠. 기본적으로 북한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없습니다. 메신저 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컴퓨터 단말기 이외에는 인터넷과 연결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통제를 받죠. 일반인들 전화기 휴대폰에도 메신저 앱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날조극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겁니다. 이 군인들의 육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들의 육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아마도 투바 공화국에 있는 러시아 가족들이죠. 러시아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들을 보고 뭐 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육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도 이 자들의 육성은 이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말, 러시아 말 이런 거 영어도 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들의 육성, 자 포로를 잡으면은 한국말로 무엇라고 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키예프에 뭐 국정원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협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신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명백한 날조국이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자, 그 다음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조금 비스듬한, 이거 좀 사실 인종차별적인 표현인데, 눈이 좀 찢어진 사람들은 모두 북한 주민이다. 자, 이제 뭐 몽골 사람, 그리고 이 러시아 이제 동쪽이죠. 이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몽골리안입니다. 이들을 잡아놓고 무조건 북한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이들이 진짜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국제적십자사죠. ICRC에 접근을 허용해야 됩니다. 1949년 제네바 제3조약에 따라서 모든 포로는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십자사의 방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실제 이 러시아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 혹은 국제 용병들 포로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국제 적십자사가 접촉을 하고 영국 출신 누구, 미국 출신 누구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협상을 하고 이런 국제 용병도 이제 포로 교환을 했죠. 그런데 젤렌스키가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조작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작극은 판판이 이렇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거, 뭐, 도네츠크의 이 여성이 이제 우크라이나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쌍둥이 자매인데, 도네츠크의 자원봉사자도 이들에게 북한 사람 얼굴을 입혀서 뭐 북한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조작질까지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이제 메모지도 공개했습니다. 어떤 북한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품 안에 이런 메모지가 있었다. 여기 보면은 3명이 있는데 드론이 1명을 추격하면 2사람이 이것을 사격한다. 뭐 이런 방법론이죠. 이런 것이 쓰여진 메모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휘장이 그려진 메모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휘장은 과연 어디서 나온 휘장일까요? 확대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메모지의 휘장이 이제 뚜렷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 메모지의 휘장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휘장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혜영 교수님이 그저께 이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모조리 조작된 것이다. 진실은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하지 않는가. 도대체 이 거짓부렁이 언제 그칠 것인가. 자, 이 휘장이 박혀진 메모지에 북한군들이 뭘 썼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정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1월 초에 국정원은 홍장원 1차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11월 초 귀국한 직후 심리전 대응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원은 한 10명 이내 규모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당국과 전술적 대응을 협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를 신문하겠다고 했죠.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당연히 신문을 해야죠. 그런데 북한 병사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 국정원 직원이 가서 이 자들을 상대로 이제 신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상 어디에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 조작이죠. 2달 넘는 동안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홍장원 전일 차장이 우크라이나 비밀정보국 SBU 메모지에 이번 계엄 사태 때 어떤 지령문을 받아서 쓴 것, 이것은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국정원 차장이 우크라이나 비밀정보국 SBU의 메모지를 사용할까? 이것도 황당하죠.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국정원 직원이 얼마나 자주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나? 이것도 이제 의문입니다. 자, 저들에게 월급을 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자, 분명히 국정원은 어떤 이제 이 북한군 조작극 이것을 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방부까지 편성해서 퍼뜨리고 있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 뭐 가릴 것 없이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떠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이것을 뭐 그냥 사실이냐 다 받아서 이 동네방네 퍼뜨렸습니다. 이것은 혹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 아닌가? 분명히 국정원은 북한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겠다고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10,000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이것이 만약 진실이라면은
증거물은 지금 산더미처럼 쏟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3,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거물도 산더미처럼 쏟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나오는 자료들, 이 모든 것들이 조작된 겁니다. 애초 진실이라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이 쏟아내는 건 모든 것이 조작이라면 애초 진실이 아니다.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쓰는 말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띄어쓰기도 잘못된 겁니다. 될 것 이런 거 다 붙였어야 된다고 합니다. 될 것. 이것은 북한어를 잘 아는 전문가가 이미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맑은 도듬체인가 맑은 고딕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쓰지 않고 이런 어떤 이념적인 것은 뭐 평양 뭐 무슨 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북한어를 잘 아는 언어학자가 이미 다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 이 표현 자체가 한국식 표현이고 그리고 이 맞춤법도 한국식 표현이고 그리고 이 메모지는 마이크로소프트 MS 오피스에 있는 맑은 고딕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지난번에 이런 방송을 만들어서 올린 적도 있습니다. 자, 국정원 이달 초 심리전 대응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한다. 북한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들이 하고 있는 것 온갖 거짓 뉴스를 대한민국 전 언론에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행 교수님은 계속 이 북한군 거짓말에 대해서 쓰고 계십니다. 조선노동당 입단 청원서가 어떤 죽은 북한군 병사 가슴에서 나왔다. 어떤 병사인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이것은 틀렸다라는 거죠. 2011년에 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는 이미 수령급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동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경의하는 동지는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뭐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이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는 김정은에 대한 호칭이 수령급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위대한 영도자가 됩니다. 10년도 더 지난 것을 어디 쓰레기통에 주워서 한국 언론에 던지고 있냐. 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국정원이 조금 협조를 했을 수가 있는 거죠. 야, 이런 입단 청원서 과거에 획득한 자료 이것을 뭐 우크라이나에 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국정원과 우크라이나 관계 상당히 수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거짓말도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국제 사람들이 이것을 다 봤습니다. 어떤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군인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뭐 육박전을 합니다. 결국 러시아 병사가 이기고 우크라이나군은 칼에 맞고 죽어갑니다. 이 영상은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시는 이 사람은 북한군이 아닙니다. 시베리아 출신 러시아인입니다. 유창한 러시아 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담담하게 증언을 하는 영상, 이런 것은 어디 가도 여러분들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등장 군인은 시베리아 야쿠트 공화국 출신의 러시아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안드레이 그레고리예프입니다. 육박정 영상 너무나 유명하죠. 자, 그리고 뭐 이것도 제가 과거 방송에 다루었는데 이 프랑스의 이제 종군 기자가 러시아 전선, 특히 쿠르스크 전선을 이렇게 오랫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북한 군인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딱 한 사람 북한 출신을 봤는데 한 8년 전에 북한에서 이 시베리아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북한 사람은 맞는데 현재는 러시아군 소속으로 이렇게 쿠르스크에 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8년 전에 뭐 탈북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러시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기자는 주변 이제 러시아 군인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북한군 본 적 있냐? 북한군은 본 적 없다. 다만 북한의 이제 152mm 포탄 까만색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측은 이 녹색이죠. 그래서 북한군 포탄 152mm 포탄은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F-16으로 돌아가겠습니다. F-16 한 20몇 대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갔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일단 루마니아로 먼저 갔다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F-16 보유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이 F-16을 몰아서 잘 싸울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공군 전문가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몇 개월로는 택도 없다. 이것 가지고는 제대로 싸울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F-16은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가? 자, 이 서쪽 지역, 르비프나 이쪽 지역에 이 러시아 측이 좀 느린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을 쏘면은 자, 이것을 추적하면서 이제 공군기 F-16이 뜬다고 합니다. F-16이 떠서 이 공중에서 이렇게 요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드론 같은 경우, 특히 이 드론을 많이 요격하는데 순항미사일은 어쨌든 요격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 또 미사일을 쏘아서 떨어뜨리면은 너무나 이제 코스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총 사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F-16을 잘 조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분명히 이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전에 한국의 F-16 조종사들 고도로 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루마니아에 가서 루마니아에서 출격을 한 다음에 뭐 르비프 지역이나 이런 데 날라오는 드론을 요격하고 있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증언들이 뭐 루마니아 측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러시아 측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훈련을 받고 출격을 했다, 뭐 이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5에 올라온 이 기사, 이것은 10월입니다. 3개월 전이죠. 한국은 F-16 조종사를 이렇게 이제 루마니아로 보내서 우크라이나 조종사를 훈련시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군인들이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영어를, 이제 공군 조종사들이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F-16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이들 국가들 중에 러시아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런 조종사들이 많은 나라. 자, 당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그리고 이제 이 슬로바키아, 그리고 루마니아. 그리고 루마니아 역시 F-16을 몹니다. 이 루마니아 조종사들은 러시아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깝죠. 그리고 터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러시아와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이 F-16 조종사들이 이렇게 이제 러시아어 사용하는 사람들, 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한국 교관들이 가서 가르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조종사들이 실제로 F-16을 타고 자, 요격 작업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조종사를 이용해서 F-16을 띄운다면은 폴란드도 있고 루마니아도 있지 않느냐, 밑에 터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있고요. 왜 이들 바로 주변국의 조종사들을 이용하지 않고 멀리 있는 한국 조종사를 데려왔을까? 그런데 여기에 북한군 떡밥이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야, 북한군이 저기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이 와서 좀 도와줘도 되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폴란드나 루마니아 조종사들이 자, F-16을 먹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 측이 쏘는 뭐 드론을 요격한다, 혹은 실제 이제 러시아군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러시아는 국제용병, 전쟁과 상관없는 제3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러시아군을 해쳤다. 이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보복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루마니아나 폴란드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A라는 조종사가 나와서 이제 러시아군을 해쳤다, 나중에 평화가 정착된다고 하더라도 이 러시아 측이 뭐 무슨 KGB, 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해쳐도 폴란드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모스크바에서 이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한국군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군 떡밥을 방패막으로 사용한다. 물론 이런 추측은 과거에도 올라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걸 봐서는 분명히 한국이 여기에 연루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기가 같다, 현무 영상을 띄우고 젤렌스키는 이 미사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했죠. 젤렌스키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 이 젤렌스키가 현무 미사일을 받아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뉴스위크에 올라온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의 전투기들 F-16이겠죠. 자, 이게 러시아 측이 쏜 드론이 접근을 하면은 같이 떠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 해당합니다. 일단 떠서 드론 같은 것을 요격하는 데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저께 올라온 비즈니스 인사이더 뉴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입니다. 이틀 전이죠. 자, 이 우크라이나에 F-16이 출격을 한 다음에 6기의 순항미사일, 뭐 드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요격했다, 이것을 자랑 삼아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우크라이나 조종사 김아무개가 6기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했다, 이렇게 크게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조종사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좀 미스테리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요즘 이제 계엄 관련돼서 방한 인사, 특히 친트럼프 인사입니다. 맷 슐랩과 폴 매나포트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뭐 제가 아는 바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맷 슐랩이 한국에 왔다. 일단 중요한 의미는 선거 관련된 겁니다. 이 맷 슐랩 그리고 그의 아내 메르세데스 슐랩입니다. 이 두 사람은 트럼프 시절에 이 백악관에 이제 홍보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뭐 퍼블릭 어페어죠. 자, 대중을 상대로 혹은 언론을 상대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실제 이 부부가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맷 슐랩은 과거에 로널드 레이건 시절 때 아주 젊을 때입니다. 그때도 이제 공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노틀담 대학하고 이제 펜스테이트가 이 대학 풋볼 준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이 노틀담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알럼나이들 뭐 학생들도 있어 보입니다.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마이애미 위에 보면은 이 하드락 스테디움 있습니다. 뭐 거기서 같이 찍은 것 같습니다. 이 노틀담이 이겨서 이제 OSU랑 결승전에서 부딪힐 것 같습니다. 맷 슐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보셨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제껴두고 중요한 것만 하나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맷 슐랩은 지금 뭐 시팩의 회장이죠. 미국 최대 보수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인입니다. 이 사람이 백악관으로 들어갈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에 조인할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측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인의 보수단체를 이끄는 수장입니다. 그런데 맷 슐랩은 한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대선이죠. 2020년 대선 당시 네바다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네바다주에서 무려 몇 개월을 보내면서 이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렇게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2020년 대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일단 맷 슐랩, 이 사람 본인은 네바다주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자, 이때 문제가 된 지역들, 위스콘신, 미시건, 조지아주, 그리고 아리조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 축적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일, 이것을 시팩과 헤리티지 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선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축적해 두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트럼프 진영은 이 자료를 전국적으로 공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각 주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선거법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뭐 그 주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연방정부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명백한 헌법적인 현실입니다. 어쨌든 맷 슐랩은 이 작업을 주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만, 그러나 진실이 이러하다라고 공개를 하면은 각 주의 어떤 이제 주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주의회도 상당한 압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미국의 각 주는 뭐 보러 아이디를 이제 유권자 신분증이죠. 이것을 필수화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수행할 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맷 슐랩이 민간 단체 수장으로서 이런 작업을 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뭐 시팩의 체어나 이런 것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 즉 외교 관련돼서 한국에 직접적인 외교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지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행보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맷 슐랩은 어쨌든 이 선거 관련돼서 미국의 법무부 이들과 그리고 각 주의 이 선관위들 이들과 이제 싸우고 있는 일, 이 작업을 지금 이런 작업을 지난 4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뭐 탄핵 직후에 만났다고 하는데, 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맷 슐랩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삼엄하게 경비가 되고 있는 용산에 민간인 신분으로 가서 만났다. 이 트럼프가 보냈냐 아니냐 뭐 그것도 저는 솔직히 확신을 할 수가 없죠. 뭐 한국에도 이 사람과 연관시켜주는 그런 사람 재미교포가 있습니다. 뭐 애니 첸인가요? 저 하와이의 K-시팩을 이끄는 사람. 그걸 타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닌가 하면 이렇게 추측도 됩니다만, 어쨌든 이 맷 슐랩이 이 트럼프 인수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혹은 트럼프의 지령을 받고 직접 방문했다. 뭐 한국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추측을 하기는 조금 무리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나 만약에 윤통을 직접 만났다.
그럼 상당히 이제 주목할 만한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계속 이 매슐럽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거론되죠. 폴 매너포트, 홍준표와 이제 권선동을 만났다고 합니다. 폴 매너포트 역시 과거의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갑자기 와서 이제 홍준표와 권성동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이 여당 측을 돕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진실은 저야 모르죠. 그런데 이 폴 매너포트는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왜 왔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홍준표와 권성동을 이제 취임식에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수천 명의 군중 속에 한 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만찬이라고 해봐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트럼프와 직접 대화를 나눈다거나 그런 것은 불가능하죠. 물론 미국 가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는 대단한 사건으로 보기가 힘든 거죠. 이 폴 매너포트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이 폴 매너포트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양반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특히 트럼프 1기 때입니다. 폴 매너포트는 명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좀 트럼프의 꾸준히 일을 하면서 뒷돈을 좀 챙긴 거죠. 이것은 2018년 우크라이나랑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내에 친러시아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러시아 올리가크들이 있죠. 이들과 연관되어서 어떤 작업을 하면서 좀 뒷돈을 챙긴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금 세탁, 세금 사기, 미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돈을 받아서 세탁을 한 거죠. 그리고 불법적인 외국 로비,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계 올리가크나 정치인들 이들의 로비를 했다. 이것을 본인도 시인하고 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랑 연관된 이유는 트럼프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는 바이든과 우크라이나랑 연관된 비리를 이렇게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폴 매너포트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친러시아계 정치인들, 당시에 이제 정권이죠. 포르셴코 정권입니다. 자, 이들에 반하는 정치인들, 올리가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설득해서 바이든과 이 포르셴코 정권 간에 연관된 검은 거래, 그 약점을 캐기 위해서 좀 이렇게 보냈습니다. 가가지고 좀 뒷돈도 챙기고 그랬는데 어쨌든 징역형을 받고 실제로 이제 감옥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은밀한 작업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돈을 받아서 뒤로 챙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면해 주었습니다. 최측근이고 자신을 위해서 이제 일을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될 때 최근에 이제 매너포트가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격, 민간인 자격으로 한국에 와서 그냥 여당을 접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트럼프와 진짜 어떤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권가,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트럼프 측근이 한국에 왔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모종의 메시지가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